안녕하세요, 이서블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얘기도 아니고 저만 알고 있던 얘기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쉽게 놓치시고 계신 것들이 좀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카페 창업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고 제가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한번 써보시거나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처음 해보시거나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어려운 거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간이로 한번 사업 계획을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간단하게 보자고 하면, 지금 네이버에서 카페 매물 이렇게 검색하면 뭐 강남에 있는 매물도 있고 여러 가지 매물들이 있던데, 마침 안양에 있는 매물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잘 되는 가게라고 광고가 돼 있어요. 물론 모든 매물은 굉장히 잘 되는 가게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보증금 3천에 권리금 5천만 원을 요청하시는 걸로 봐서 아주 안 되는 가게는 아니니까 이 정도 권리금을 요청하겠지. 보통 권리금은 인테리어 비용을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1년치 수익금 정도를 받기도 해요.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 안양에 있는 카페에는 인테리어 비용과 집기 가격, 그러니까 집기라고 하면 카페에서 쓸 수 있는 기계 있잖아요. 뭐 그라인딩 머신, 에스프레소 머신 뭐 이런 거랑 뭐 컵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니까, 뭐 보증금 3천에 5천만 원, 그러니까 8천만 원을 가지고면 일단 장사를 시작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 장사를 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카페를 하면, 이게 보니까 12평짜리 카페예요. 1층에 있고 몫은 좋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뭐 아직 가보고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한번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린다고 하면, 일단은 개인 카페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건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이 집은 100% 팔린다 라고 가정을 했고요. 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500원에 팔 수 있는 가게야 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500원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투샷 정도는 넣어줘야 돼요. 얼음 넣고 투샷 넣고 물 넣으면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거든요. 투샷을 추출하는데 20g이 든다고 가정합니다. 가정하고, 요즘 일반적인 커피숍에서 쓰는 원두가 25,000원, 27,000원 정도 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드는데 그 원두의 원가가 일단 500원이 들어갑니다. 원두의 원가가 500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투명 컵, 이게 뭐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해 보시면 10온스, 12온스 기준으로 한 50원 해요. 50원 하고, 뭐 종이 냅킨 빨대 뭐 이렇게 뭐 하나 끼워주는 것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대략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원가가 65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2,500원 받고 팔면은, 한 잔 팔면은 1,850원이나 남는 거네. 제가 여기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부가세는 일단 제외하고 계산을 해볼게요. 부가세는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갖고 있다가 내줘야 되는 돈입니다. 국가 대신 내가 대신 받아서 갖고 있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메리카노를 2,500원에 팔면은 한 잔 팔면 1,850원이 남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팔면 굉장히 많이 남는 상황을 가정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매출이 50만 원, 그래서 한 달에 30일이라고 가정하면 월 매출이 1,500만 원인 거죠. 이 정도면은 잘 되는 카페라고 합니다. 12평짜리 매장이니까. 그러면 하루에 50만 원을 파는 거고요. 그러면 아메리카노를 우리가 아까 2,500원을 잡았으니까 200잔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커피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픈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가는 스타벅스는 보통 7시 정도에 오픈을 하고요, 밤 10시 정도에 닫아요. 이걸 기준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7시부터 밤 10시라고 하면 하루에 15시간 정도 업장이 오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메리카노로 1분에 한 잔씩 마구마구 추출한다고 해도 1시간에 60잔인데 피크타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점심시간이라든가 그런 시간에 맞추려면 이거 혼자서 운영하는 거는 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2명이라고 하면 2명이 뭐 15시간을 하고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하고 30일을 근무한다고 하면 인건비만 450만 원이 돼요. 우리가 보통 15시간 운영하진 않는데, 그럼 이 단순 계산으로 이 인건비 2명이 매일 15시간 동안 30일 동안 일한다고 하면 내 인건비가 900만 원에 육박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 1,500만 원을 하면 한 달에 이익이 1,100만 원이 난다라고 하고, 거기에서 고정비를 300만 원을 빼면 800만 원 정도의 소득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인건비를 900만 원이라고 계상을 하면 마이너스 100만 원이라는 적자 구조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저는 혼자도 할 수 있고 난 한 달에 800만 원을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나오실 겁니다. 혼자 일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파트타임으로 해가지고 한 200에서 300 정도, 그러니까 15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한 2명 정도 파트타임으로 돌리고 나는 그래도 500만 원 정도 벌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잘 된다고 하는, 권리금을 5천만 원이나 달라고 하는 커피숍의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많은 분들이 사업 계획을 쓸 때 본인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계산을 하세요. 내 인건비의 기회비용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하루에 15시간 동안 요즘 핫한 쿠팡이츠 기사가 돼서 내가 배달을 한다라고 해도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길 겁니다. 왜냐면 15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8시간 정도 근무를 하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점심시간 플러스 1시간 하면 8, 9시간 정도 근무를 해요. 근데 커피숍에서만 15시간 근무를 하면 플러스 한두 시간 하면 난 16시간 동안 근무를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 빼고는 나는 그냥 내 업장에 와 있겠어, 이런 건데, 카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낭만적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한적한 커피숍에 가서 사장님이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 거야. 이런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한가롭게 책을 보면서 내 가게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끓이면 너무 좋겠다, 좋은 커피향 맡으면서, 이런 로망에 빠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커피숍을 하시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적자가 날지도 모릅니다. 방금 하루에 아메리카노만 200잔을 뽑아서 정말 1시간에 아메리카노를 100잔 만들려면 눈코 뜰 새 없이 손을 정말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커피숍이니까 아메리카노만 팔지는 않겠죠. 뭐 다른 디저트류도 팔고 뭐도 팔면서 청소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재고 관리도 하고, 혼자서 운영 못 하십니다. 그래서 2명을 가정한 거고요. 이렇게 하면 한 달에 1,500만 원이 나도 인건비를 빼고 나면 적자라는 가게가 됩니다. 나는 돈을 거의 벌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라이프. 난 혼자 살고, 난 한 달에 카페 창업해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생계비용 뭐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내 인건비가 나온다고 하면 난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정도의 분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물론 꼭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가게를 하면서 나는 나만의 노하우를 통해서 원두도 더 저렴하게 수급이 가능하고 로스팅도 재밌는 것 같고, 그러면서 가게도 여러 개 열어볼 수 있고, 이런 걸로 성공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저는 다만 하나의 가게를 인수해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드린 거예요. 내 인건비를 빼지 말고 시뮬레이션을 해라 라는 게 주요 골자였던 것 같고요. 자, 커피 원두에 대한 얘기를 살짝 곁들여 볼게요. 무슨 커피 원두가 1kg에 27,000원이나 하냐, 25,000원이나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물론 13,000원짜리 15,000원짜리 원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로부스타라고 하는 굉장히 저가의 콩을 넣어서 만드는 원두예요. 이 원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카페라떼를 만들 때는 쓸 수 있어요. 아주 탄맛이 나는, 쓴맛이 나는 커피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아메리카노를 만들면 다음에 재방문하는 손님이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맛을 느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렴이 버전 말고 난 아예 고렴이를 하겠다라는 카페 창업자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스페셜티로 맛있는 드립, 뭐 한때 뭐 사이폰 드립, 뭐 융 드립, 뭐 요즘 뭐 스타벅스 리저브 가면 클로버 드립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팔면서 나는 7,000원이나 8,000원을 받겠다. 뭐 블루마운틴 같은 계열의 원두들은 키로당 7만원, 뭐 하와이안 코나 키로당 9만원, 10만원 뭐 이렇게 하고, 자 봅시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원가가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원가가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을 때 그럼 나는 커피를 7,500원, 8,000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는 내 커피의 맛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맛있다라고 하는 건 한 3분의 1 정도는 진짜 맛이고요. 3분의 1 정도는 권위예요. 이거 누가 맛있다라고 했어. 증명됐어. 혹은 3분의 1은 그 가게의 분위기와 나머지 요소가 결정을 합니다. 그럼 그 가게의 분위기와 나머지 요소를 하려면 이 가게 들어갔을 때 여기는 스페셜티를 팔 만한 좋은 데구나 라는 압도적인 분위기가 필요하고요. 또 3분의 1은 내가 유명하거나 우리 간판이 유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커피 파는 간판, 스타벅스 리저브라고 써 있거나 나 유명한 사람이야. 나는 커피계에서 뭐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나가가지고 뭐 우승 아니더라도 무슨 상도 좀 받아봤고, 아니면 뭐 커피 강연이라든가 커피에 대한 뭐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커피에 대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들이 이렇게 바이럴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맛있는 커피는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일반 창업자를 생각하시는 커피집 사장님들은 스페셜티를 파는데 실패하십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그 수요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바디감, 산미, 뭐 땅의 기운 이런 거 느끼면서 커피 먹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커피집은 하신다고 하면 2,000원이나 2,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팔 준비를 하시고 가시는 게 맞고, 그런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빠른 손과 나는 빠르게 원가 조달을 해서 커피 가격을 아라비카 원두를 쓰면서도 낮출 수 있다. 이런 분들이 경쟁력이 좀 있는 건데, 그건 제가 방금 전에 시뮬레이션을 좀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뭐가 남아요? 그럼 커피집 창업하지 말라는 거냐? 네,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굳이 커피집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린 거고, 예를 들어보면 요즘 백종원 선생님이 골목 식당을 막 케어해주고 다니세요. 골목이 막 한적하고 장사 안 되는 집에 가가지고 방송, 연예인 붙잖아요. 뭐 연예인 붙고 해서 그 동네만 한 달 동안 방송을 해요. 그리고 맛도 있게 막 레시피도 가공을 했어. 그리고 방송도 한 달 동안 나가고 거기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서요. 요즘 유튜버들이 뭘 하냐면 6개월 뒤에 그 골목에 다시 가봤습니다.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몇 가지 챙겨보시면 6개월 뒤에 그 가게 대부분들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거나 뭐 메뉴가 바뀌었거나 잘 되는 가게는 몇 안 남아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제 취향은 제가 그 맥주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 브루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맥주집 창업을 할 것 같아요.